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발인을 위해서 새벽 3시 10분경에 중앙대병원으로 가던 중에 흑석동에 있는 거요. 경찰차가 보여서 제한 속도에 맞춰서 운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2차로에서 휙 경찰차가 유턴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견인 조치를 완료한 후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현재 가해 차량 운전자인 경찰관은 자신이 긴급 차량이었던 점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접수한 상태고요. 수사경찰관은 불박차를 피해자로 판단해서 진술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해당 경찰관의 주장대로라면 긴급 자동차라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차가 그냥 치고 가도 된다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공권력의 이러한 권위의식이 얼마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며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곧 발인으로 출발을 앞둔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하러 장례식장까지 쫓아오고 내일 제출하겠다는 블랙박스 원본까지 현장에서 기어코 받아간 행태는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이건 작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작년 7월 16일 새벽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가겠습니다. 네. 경찰차가 보이네요. 속도를 좀 낮추고요. 근데 경찰차가 여기서 이렇게 돕니다. 아이고. 사이렌 이제 키네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이번 사고 경찰차는 난 긴급 자동차야.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야.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경찰차 100% 잘못입니까?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 오히려 긴급 자동차에 양보 안 한 불박차가 더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경찰차 100%라는 의견 쪽으로 가고 있네요. 경광등은 켜고 있지만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2차로에서 유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찰차 100%라는 의견이군요. 저 경찰차 불법 유턴 아닌가요? 중앙선 침범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냈는데요. 민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결과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수사심의 요청한 거요.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닌가요? 또 유턴 위반이면은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그런데 경광등 켜고 출동 중이니까 그래서 저것은 중앙선 침범도 아니다. 또 유턴 위반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정도에서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근데 저거는 중앙선 침범이라기보다는 신호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거죠. 유턴할 수 없는 곳에서, 유턴 신호가 따로 없는 곳에서. 근데 중앙선 침범이든 또는 신호 위반이든 경찰차는 긴급한 상태에서 긴급 출동 중이었으면 그때는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 못 하고요. 신호 위반으로 처벌 못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소권 없음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상대에 대해서 처벌 안 한 거, 그건 방법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분은 또, 아니, 내가 경찰의 이 시점에서 검찰청으로 기록이 넘어가게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도 안 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어차피 검찰청으로 넘어가더라도 역시 공소권 없음입니다. 경광등을 안 켜고 있었다든가 또는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양쪽에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겠죠. 근데 출동 중이었대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이 신청에서 검찰청으로 송치가 된다, 기록이 송치된다 하더라도 공소권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고 여러분들은 100대 빵이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 사고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상대 측이 소송 걸었군요. 경찰차가 소송 걸었어요. 불박차를 상대로.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는 보조 참가하셨어요. 그 결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국은 불박차에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대 빵 100%였는데요. 법원에서도 불박차에 잘못 없는 걸로 판결이 선고됐답니다. 이게 옳지. 불박차 속도 보세요. 가보겠습니다. 불박차 속도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저 앞에 저 앞에 신호가 이제 빨간불로 바뀔 거예요. 지금 속도가 94, 102, 108, 112, 116, 119, 117, 신호가 빨간불이 아니라 직진 신호인데 빨간불이 아니라 직진 신호에 여기서 좌회전 들어갑니다. 110, 꽝! 저렇게 빨리 달려다 바꿨으니
100대 빵이죠. 양쪽 직진 싫은데 거기서 갑자기 좌회전했으니까. 설령 비보 좌회전이라 하더라도 100대 빵이죠. 저기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곳에서 비보 좌회전도 아니잖아요. 설령 비보 좌회전이 있다, 좌회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100대 빵이죠.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중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뼈가 23개가 부러졌대요. 십자인대 끊어지고 폐가 찢어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찢어서 피가 고인 거예요. 혈흔이라는 것은. 사망 직전으로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응급수술 받았습니다. 쇄골, 흉추골절, 하반신 마비될 뻔했지만 다행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정강이 쪽 다리 여기저기 다 망가졌네요. 늑골 1리터 이제 지금도 진통제를 계속 먹어야 됩니다. 사고 이후 수시로 찾아오는 공황 발작 상당히 심각해서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진단을 받았고요. 을지병원 주치의는 상당 기간 장기간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입니다. 오른손 관절이 심하게 골절됐는데요. 엄지손가락이 3조각으로 부서졌대요. 일부는 뼈가 없어졌대요. 엄지손가락 못 쓴대요. 엄지손가락 완전히 못 쓴대요. 이 엄지손가락이 중요해요. 이거 있어야 뭘 붙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곳저곳 수부 전문 병원을 수술해서 최초로 시도되는 수술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답니다. 이럴 때 진단 12주밖에 안 나와요. 이 정도로 많이 다쳤을 때 어느 정도로 처벌하는 게 옳을까요? 상대편은 신호위반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 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게 사고 난 지 2년 지났습니다. 실형 선고돼야 된다. 집행유예다, 벌금에다, 투표 시작.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생짜배기로 신호위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지금까지도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실형이 100%. 그래야 옳죠. 근데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나왔대. 집행유예.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저 블랙박스는 경찰 수단계에서 확보된 상대 차량 블랙박스, 형사재판에서 정식으로 입수한 상대편의 블랙박스입니다. 하반신 마비는 겨우 피했지만 저는 진짜 인생이 망가졌는데 이분이 PD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한대요.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알려져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형사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인가요? 혹시 공탁 걸었나요? 형사 판결문 갖고 계시면 올려주세요. 네, 변호사님 100대 빵이고요. 공탁금도 없고요. 공탁도 없는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이 오직 재판부의 반성문 한 장으로 저 반성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 결과를 들었을 때 재판 결과에 대한 깊은 분노와 허탈감이 폭발했고 순간적으로 이런 판결이라면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 라는 감정이 들 정도로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건 법과 정의를 끝까지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결과가 너무 억울해서 검사님과 판사님께 각각 2차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항상 법의 판단을 믿으라고 말해왔지만 이번 사고의 피해자로서 느낀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차를 운전하는 설렘은 저도 경험했기에 가해자가 20대 초반인 것 같네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경각심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꼭 공정하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형사 판결문 올리겠습니다. PD라고 그러죠? PD 하시던 분이시래요. 형사 판결문을 보시죠.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년간 우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시속 60.9km로 좌회전했다? 아까 보니까 100km 넘더만. 물론 119까지 올라갔다 꺾을 때는 98이었지만. 근데 이거는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호위반이 중요한 거죠. 신호위반에서 피해자 30대 초반, 33세,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용 등의 중상해를 입게했다. 진단명은 그냥 아무거나 하나 써도 괜찮아요. 진단서에 보면 진단명이 여러 개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중상해 소견서까지 있어요. 신호위반에 12주지만 중상해인데 원래는 금고 1월에서 금고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상해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 써냈다. 과거에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은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그리고 중상해 소견서까지 있는데 근데 상대가 잘못해도 반성문 써놨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집행유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 안 했나요? 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 탄원서 제출 안 했나요?
변호사님, 검사님께 항소해달라고 탄원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검찰청도 찾아가서 만나 뵙고 싶다고 요청드렸고 전화로도 여러 번 항소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적절한 판결을 생각한다. 항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게 왜 항소가 아니죠? 당연히 항소했었어야죠. 억울한 마음에 법원에도 직접 찾아가서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항소는 검사가 하는 겁니다. 피해자는 항소할 권한이 없대서 접수조차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혼자서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했고 공황 증세로 병원에서도 외출을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병원의 허락을 얻어 휠체어에 몸을 이전 채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적절한 판결이다. 유죄 나왔잖아. 집행유예잖아.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판단과 행동이 옳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검사한테 좀 더 매달려 보시죠. 다만 그만큼 절박했고 정신적인 충격과 삶을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서 마지막까지 법에 기대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판사가 이런 걸 반성문 제출했다고 집행유예 해주나요? 그럼 앞으로 반성문 제출하면 전과 없고 반성문 제출하면 전부 다 집행유예 해줄 건가요? 그리고 검사는 이걸 항소 안 해주나요? 이분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교통사고를 제가 직접 소송한 게 7천여 건에 가깝고요. 6천 건은 훨씬 넘고요. 그리고 제가 블랙박스를 통해서 질문받고 그 전에 블랙박스 이전에 질문받은 것까지 하면은 최소한 블랙박스가 저한테 10만 건이 있으니까요. 그 전에도 저한테 10만 건 이상의 질문이 있었죠. 처음 봅니다. 판사복도 없었고 검사복도 없었네요. 하지만 이미 완전히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구나. 물론 상대를 실형을 선고해서 잡아 가둔다고 해서 망가진 내 몸이 돌아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상대로부터 상대가 무릎 꿇고 잘못했던 소리 듣고 그랬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 법원에 반성문 하나 딱 한 장 제출해 두 장 제출은 모르지만 그걸로 집행유예로 끝났답니다. 민사에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 받으시고 몸은 망가졌지만 그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후진해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요 레카가 있네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후진할 때 레카는 가만히 있습니다. 자, 후진해서 저 차가 후진해 오네요. 이제 앞차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레카가 갑자기 꺾어서 이런 CCTV이기 때문에 오디오는 없어요. 이 차가 빵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저 빵을 안 해줘서 저렇게 와서 들이받으면 됩니까? 몇 대 몇입니까? 이거 몇 대 몇이에요? 1번 100대 빵이다. 2번 후진주 둘 다 후진하다 이러는 건데 100대 빵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이거 투표할 의미가 있을까요? 투표 시작.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은 저 흰색 산타페에도 잘못이 있습니까? 뭐 100대 빵 아니라는 분도 계시겠죠. 100명 있으면 생각이 100개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봐요. 예, 100대 빵 아니라는 분이 예, 그렇죠. 마지막에 탁 다 된 법에 탁 뭘 또 빠뜨린 것처럼 100대 빵 아니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거 100대 빵이요, 옳죠.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뒤에서 오는데 뒤에서 팍 기습 공격하는 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제 앞을 보는 거죠. 여기서요 뒤쪽으로 갔다가 이제 앞을 보는데 앞을 가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뭐가 이때 빨리 슝 도망갔어야 했는데 왜 안 도망갔어? 그게 잘못일까요? 100대 빵이죠. 요쪽 보험사가 요 보험사를 상대로 분심이 걸었어요. 분심이 걸었는데 그 결과가 빠밤 빠바바빰 빠밤 흰색 산타페가 35%래요. 왜? 산타페가 후진해서 나가고 있는데 근데 뒤에서 레카가 갑자기 퍽 들어왔다. 그래서 60보다 35다? 와, 묶이고 있네.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한 분 불박차 100대 빵은 아니다. 뭐 이거 이해가 돼요. 변호사도 저렇게 하는데. 웃기는 거죠. 근데 보험사 직원이요. 이의 신청이나 소송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추가 증거 없는 상태에서 재심이나 소송을 가도 의미는 없다. 의미가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재심 신청해 주시고 재심 이후 소송 가능 여부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사에 소송 안 해주면 나홀로 소송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심의 결정서는 보내달라고 해서 그게 아까 올린 거예요.
또 다른 담당자, DB의 다른 담당자랑 이게 저 흰색 산타페가 DB예요, DB. 재심과도 변호사 수만 차이가 있죠. 재심은 변호사 넷이서 합니다. 소심이는 변호사 혼자 하고요. 그 다음에 재심이는 변호사 넷이에요. 그러니까 재심이 가도 변호사 수만 차이가 있어서 결과 달라지지 않을 거라 소송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소송 접수는 DB에서 안 해준다는 거네요. DB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소장 작성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고 제가 어제 방송하기 전에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방송하고 난 다음에 어제 오전에 방송했죠. 센터장께서 전화 와서 소송 진행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송 가서 100대 빵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요건데요. 이거 어제 보내주셨어요. 이 마감일이 9월 22일이에요. 이 기간 끝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 판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소송하죠, DB가? 저 소송하면 집니다. 날짜 놓친 거예요. 보험사 직원이 거짓말한 거예요. 날짜 놓쳐놓고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재심이 가도 안 돼. 소송 가도 안 돼. 그러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소송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제가 보니까 날짜 놓쳤어요. 보험사 직원이 자기가 날짜 놓쳐놓고 그래놓고 소송도 못 가고 이의신청도 못 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가봤자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요거 방법은요. 그 레카의 보험사에서 그래 이거 확정효 재판상 화해랑 같은 결과입니다. 그거 없던 걸 포기한다. 상대가 포기하고 소송하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동의서 써주면은 그럼 소송할 수 있어요. 상대 측에서 이미 끝난 거 왜 그래? 그러면 소송 가면 100% 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DB가 잘못한 거죠. 배영석 부장이 DB 본사의 자동차 보상 지원 파트장입니다. 배영석 부장한테 이거 날짜 놓쳤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저희 직원이 잘못했네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상대가 동의 안 해주면 소송 못합니다. 만약에 소송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60대 35로 끝나서 그래서 할증돼야 될까요? 이거는 이 계약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돈 나간 거 35% 나간 거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그 센터에서 담당자랑 센터장이랑 돈 모아갖고 방법은 얘기 안 하고요. 이분한테는 불이익이 전혀 없어야 된다. DB는 그렇게 해야 된다. DB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차대 보행자 사고도 아니고요. 차대 자전거 사고도 아니고요. 차대 전동 킥보드 사고도 아니지만 차대차 사고지만 그러나 제가 DB는 내 편인 보험사가 되자. 그래서 제가 이거 내 편 남편 특약 차대 보행자 차대 자전거 차대 킥보드 사고 중에 1년에 한 100원 정도 특약 보험료 내면 됩니다. 그럼 내 잘못이 없는데 보험사에서 잘못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맞나요? 변호사한테 호소하면 변호사가 100대 빵이지. 의견서 보내면 DB는 그에 따르기로 한 그게 내 편 남편 특약입니다.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 구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자문이 많이 오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거 100대 빵이다. 그게 따라야 되는데 아까 그건 차대차 사고예요. 차대차 사고는 그럼 DB가 차대차 사고는 우리는 내 편 남편 아니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러면 되나요? 아니죠. 똑같이 100대 빵은 100대 빵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게 진정한 내 편인 보험사죠. 아직까지 DB도 잘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3년 이내에 제대로 된 내 편인 보험사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레카에 사고 당하신 그분 나중에 보험사에서 연락 올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되도록 그렇게 불박차 직진할 겁니다. 직자 신호예요. 1차로는 좌회전차로 화살표가 나 직진하는데 저 차가 와서 차로 변경해서 날 때리네요. 깜빡이 켰나요? 자, 1차로 계속 연결됩니다. 2차로 연결되고요. 이런 곳에서 내가 직진금지 없어요. 직진금지 없어 직진하는데 옆에 차가 깜빡이 없이 내가 지나가는데 와서 나를 때립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차는 차로 변경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화살표 보려고 그랬습니다. 1차로는 좌회전 화살표, 2차로는 직진 화살표. 그리고 1차로는 쭉 가면 1차로 연결되고 2차로는 2차로 연결되고 3차로는 3차로 연결되고 4차로는 이쪽 오른쪽 포켓차로로 빠져나갑니다. 1차로에 직진 금지 없고요. 누가 더 잘못했나요? 이번 사고. 나는 좌회전 화살표에서 직진했다. 상대차는
네, 직진하다가 깜빡이 없이 쑥 들어왔다. 자,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저 1차로에 그런 경우는 1차로에 직좌해도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동시 신호니까요. 96대 4입니다. 화살표대로 가야 돼? 무조건이야 라는 분이 4%,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6%. 이번 사고 경찰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경찰에서는 방금 교통조사관과 통화했는데요. 화살표대로 안 가서 불박차가 더 잘못이래요. 이의 신청했는데 똑같은 거 이거 민간시민회까지 갔는데 이건 화살표대로 안 간 차가 가해 차량이었어 지난번에. 그래서 똑같은 사고라니까 이것도 당신이 가해 차량이야. 근데 민간심의위원회는요 그 밥에 그 나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경찰청에서 예컨대 뭐 서울경찰청에 했으면 서울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 똑같이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95%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민간심의위원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경찰의 의견을 갖다 힘을 실어주는 그래 이게 맞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박차 가해자래요. 예. 민간시민이 해봤자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지방경찰서 이렇게 받았대요. 네, 대전경찰청입니다. 요거요. 요거 불박차는 좌회전 화살표에서 직진했고요. 상대는 2차로서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왔죠. 그런데 상대차가 난 1차로 쭉 가더라 1차로인데 왜 내가 가해 차량이냐 억울하다라는 의견인데요. 노면 표시, 화살표 그거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행위는 직진 금지가 없다 하더라도 지시 위반이다. 경찰청 지침이 그렇대요. 근데 지시 위반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단속하려면은 직진 금지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단속은 못한다. 단속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시 위반이다. 경찰청은 그렇게 본다네요. 그러면서 직진 금지 노면 표시가 없는 좌회전 화살표 갈 때 그때는 조심해서 가야 된다. 조심해서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가면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다. 그렇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진 금지가 없는데 직진하다가 직좌, 2차로가 직좌였다. 이렇게 오는데 거기다 사고 났으면 그러면 그건 다 안전운전 위반이지. 근데 나는 똑바로 가고 상대 깜빡이가 막 들어왔는데 이건 다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직좌라고 생각합시다. 직좌. 그리고 나는 좌회전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내가 직진하다가 좌회전한 차랑 사고 날 뻔했다. 그러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죠. 요 차는 이때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깜빡이 없이 왜 들어왔어? 이건 다르죠. 근데 경찰은요, 일단 경찰청에서 뭐 내려오면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대로. 응용 능력이 없어요. 응용 능력이. 원래는 지시 위반인데 지시 위반 단속 못하니까 안전운전 위반으로 해라. 그래서 네가 가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답답해서. 그래서 지시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안전운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예. 내가 가는데 저 차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거 어떻게 예상하라고. 여기서 쭉 가는데 내가 나란히 있는데 이것도 안 보고 깜빡이 안 켜고 내가 지나간다는데 들어오는데 예. 내가 무슨 다른 차에 내가 뭘 방해를 했어? 저 차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거야. 저 차가 들어왔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놈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야. 이 차가 가해 차례 되는 게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전경찰청은 아니야. 너는 경찰청에서 너는 지시 위반은 아니지만 너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야. 안전운전 위반이 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내 잘 가고 있는데 옆에 빵 때렸잖아요. 등산 잘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빵 때렸는데 맞은 사람 보고 잘못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거는 100대 빵으로 볼 거냐 아니면 불박차에서 조금 잘못이 있느냐. 상대차가 1차로선 좌회전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 그 잘못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뭐 20% 내지 30%? 결국은 경찰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좋은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판결문 나왔습니다. 나홀로 소송하셨군요. 나홀로 소송하셔갖고 상대 측은 법무법인에서 나왔는데 결과는
좌회전 노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1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해서 교차를 통과했다. 불박차가. 해당 차로에 좌회전 노면 표시가 되어 있을 뿐 직진 금지 노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기서 직진하는 것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예. 그런데 2차로 차는 좌회전 화살표 있으니까 그 차가 좌회전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다. 근데 거기서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하면 저 차는 저 1차는 좌회전했겠지 생각했는데 직진하니까 거기 그거 신뢰도 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60대 40이다. 불박차 40, 상대차 60. 저는 한 70대 3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70대 30, 80대 20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60대 40이었어요. 이분은 그래.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항소해보세요. 아니 1차로에 직자 화살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차 운전자 여기 바닥을 보고 갔을까요? 여기 직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자.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바닥 봤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항소해보세요. 그랬더니 항소 기간이 늦었어요. 근데 이쪽 차에서는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럴 때는 아쉬움이 있을 때는 같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항소한 것을 따라서 한다. 그걸 부대 항소라고 그래요. 부대 항소 해보세요. 네. 항소기가 지났지만 부대 항소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네, 지난 2023년도에 부대 항소까지 하셨는데요. 네,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그래서 그냥 60대 40이에요. 자, 제가 이분한테 항소 기간 남았으면 항소해보세요. 예, 직접 화살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주장해보세요. 저희는 항소를 안 했는데 상대는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항소했어요. 부대 항소는 결과 3년이 지나서 결과가 아까 보신 대로 항소 기각. 결국 60대 40으로 끝났어요. 결국 누가 잘못이에요? 상대가 잘못이죠. 예. 나홀로 소송했습니다. 나홀로 소송하는데 변론기일에 한번 출석했고요. 근데 진짜 100대 빵을 싸우는 거 아니면 다시는 나홀로 소송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같은 보험사라면은 또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나홀로 소송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심, 항소심, 서울에 4번 왔다 갔다 했대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한 날은 태풍이 있어서 좀 연기해달라. 대전에서 올라가기 힘들다는데 판사가 나 바빠요. 그냥 오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자료도 많이 모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60대 40으로 끝났습니다. 하여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힘든 경험이었죠. 판사 판결도 존중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60대 40보다는 70대 30 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봅니다. 법원에 4번이나 출석하셨군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1심, 2심 모두 다 상대차 잘못이 크다 그랬는데 경찰은 경찰서, 지방경찰청 모두 불박차 가해자로 판정이 돼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경찰은 저한테 벌점 범칙금 부과했습니다. 4만 원 부과했을 겁니다. 민사에서 제가 이겼다고 그래서 형사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경찰은 그러죠. 그건 민사, 우린 형사. 근데 누가 더 많이, 과실이 많은 쪽이 가해 차량이 돼야 되죠. 참 이게 답답합니다. 당시에는 매우 불합리하고 억울하다고 느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뭐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앞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경찰에서 이 판결을 근거로 내부 판단 기준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판단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것다가 제대로 응용을 못해서 그래요. 경찰과 법원에서 결정하는 과실 비율이 서로 다르면 경찰은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고 법원에서 상대가 가해 차량이고 당사자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억울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되고 있죠. 그 경찰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경찰청 지침. 그 경찰청 지침 맞는 사람이 아주 심오하게 연구를 했겠어요? 그 담당자 한번 왔다가 이건 이렇게 하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경찰청에서 지침 만드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봤어요. 그리고 경찰청 지침을 지금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 새로 만들어야 될 책임자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 달에 2번씩 나한테 와서 개인주도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민사에서 어떻게 되는지, 형사에서 어떻게 되는지, 민사에서 과실 비율이 가해자 피해자 가는데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잘못한 것이. 근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한 5가지 정도 우선 기본적인 거 몇 가지 그냥 그 사석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나한테 한 달에 한두 번씩, 한 달에 테마 한두 개씩 정해서 나랑 같이 연구합시다. 근데 제가 또 바빠서 그게 시간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경찰청 지침 바꿔야 될 거 참 많습니다. 30년 전 거, 40년 전 거 그대로 유지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대전에 서울까지 4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거. 그냥 알았어. 내가 더 잘못하면 끝내줄게. 그래도 되는데.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끝까지 가신 이분. 네,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경찰청에 지침 만드는 분들, 전국에 무슨 단속 지침, 그다음에 사고 지침, 그 책임자들 제가 가끔 만나죠. 만나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고속도로에서 앞차랑 간격이 좀 좁네요. 꽝. 어이구, 내 차가 저 앞차 속으로 밑으로 쑥 들어갔네. 저 뒤에 오는 차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속도가 빨랐을까요? 와! 불박차는 앞차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이렇게. 모두 다 7대의 차가 이렇게 됐답니다. 이게 불박차예요. 이번 사고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 차가 전부 다 처음에 쿵, 또 쿵, 또 불박차 쿵, 또 쿵. 근데 문제는요. 이게 복잡해요, 이럴 때요. 이럴 때 과실비율 따지기 참 복잡합니다. 보통은 제일 앞에 쓰고요. 그 차 쿵, 그럼 100대 빵, 또 쿵. 그럴 때 앞차가 급제동한 거잖아요. 급제동. 예, 급제동. 그래서 급제동에서 일부 과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앞차에게도 일부 한 20, 30 정도, 뒷차 7, 80. 뭐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 앞부분은 네가 책임져. 뒷부분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처음에는 아주 심하진 않은데 이게 들이받았고 엄청 세게 들이받았죠. 그럼 앞부분이 조금만 망가졌는데 이 차가 들이받았고 더 많이 망가졌죠. 그 부분에서 이 차가 더 기여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앞부분이 처음에는 30% 망가졌다. 근데 뒷차가 또 세게 들이받았고 완전히 박살났으니까 뒷차가 70% 책임져라. 뒷부분은 뒷차가 100%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법원과 보험사의 관행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거 판사들이 배당받으면 진짜 쥐나죠. 근데 몇 대 몇은 가려줘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선 이게 충격의 정도 뭐 이런 거 따져갖고 지난번에 뭐 한 20몇 중 추돌 사고 난 거 그럴 때 20대 뭐 2대 5대 뭐 15대 막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어요. 엄청 복잡합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앞부분은 네가 책임져. 뒷부분은 내가 책임질게. 근데 더 많이 처음에는 살짝인데 꽝! 그래서 더 많이 망가져. 그럴 때 이제 기여도를 따집니다. 사람 다친 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다친 것에 대해서 너 앞차 들이받으면서 너도 다쳤잖아. 내가 들이받은 것도 또 있지만 그래 대인에서 50대 50 하자. 뭐 이렇게 지금 뒷차에서 얘기한다는데요. 요 뒷차가요. 처음에는 들이받을 때 내가 아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힘을 주면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크게 다치지 않는데 어휴 한데 뒤에서 깡! 그 뒤에 더 많이 다치는 거죠. 이 정도 충격이 됐으면. 그래서 이것도 50대 50은 아니고요. 법원에 가면 앞부분에 대해서 뭐 30%? 막 20 내지 30? 예. 뒷차가 한 70 내지 80?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요. 이거 좀 복잡합니다. 남편이 이제 옆에 타고 계세요. 가다가요. 요 앞차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차로 변경한 다음에 어떤 차를 만나게 됩니다.
그 차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차가. 저 어떤 차 있죠? 어떤 차? 차가 멈추네 갑자기? 왜 멈춰? 이유 없이 멈춰요. 근데 내려갖고 처음 봤어요. 막 뭐라 그래요. 오디오는 없는데요. 아니 왜 따라다녀? 왜 따라다녀?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따라다녔다. 명절에서 부모님 댁에 가는 중이다. 아이 왜 따라다녀?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욕을 막 퍼부어요. 그래서 그래. 차 대자. 차 옆으로 대. 경찰 부르자. 나 당신 처음 봤어. 나 부모님 댁에 가는 중이었어. 근데 자기 왜 따라다니면 죽여버리겠다고. 옆에 차를 대기로 했어요. 옆에 차를 대자 그러면. 그런데 가다가 급정거도 안 해. 슬슬 무슨 멈추지. 아이고 깜짝 놀랐어. 그래 또 내려갔고. 내더니 또 막 뭐라 그래요. 예. 그래서 남편이 내렸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다 당신 처음 봤다고. 우리 명절에서 부모님 댁에 가는 건데.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당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시비 거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 저 사람. 예. 잘 보세요. 막 때리려고 그래. 와, 막 때리려고 그래. 아이고. 때리진 않았어요. 막 때리려고 그래. 야, 어떻게 해야 돼? 말이 안 통해. 나한테도 뭐라 그래. 아저씨 안 따라간 거예요. 나 아저씨 처음 봤어요. 나 처음 봤는데 왜 그래요? 이상한 아저씨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아저씨 나 처음 봤는데, 아까 그 차 지나가는 아저씨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왜 따라오냐고. 예. 도저히 안 되겠어. 경찰 불러야지 뭐. 할 수 없죠 뭐. 여보. 안 되겠어. 경찰 부를게. 예. 아저씨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네. 결국 경찰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경찰 부릅니다. 112로. 그리고 이제,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 왔습니다. 하하. 예. 경찰이 오더라도 사고 난 건 아니잖아요. 사고 난 거 아니면은, 만약에 거기서 싸우거나, 또 사고가 났거나, 그럼 거기 현장에 처리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출동했던 순찰차는 그냥 가죠.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로 갔더니,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저 사람, 운전대만 잡으면 저렇게, 이거 말고도 그전에도 뭐 3건인가 더 있었대요. 그러면서, 약간 어디가 그런데 문제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경찰은 사고한테 그냥 가겠다. 경찰서 갔더니, 좀 무슨 병적 증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운전하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대요. 어째야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왜 따라다냐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약간의 이제 병적 증세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식까지 든다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연락 주겠다고 연락처만 내게 오셨답니다. 아이고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시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시다니. 또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 못 보내시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스트레스 엄청 많으시겠네요. 그래도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저거는요 보복운전 아니죠. 뭔가 그 전에 시비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막 때리라고 막 이랬었죠. 그 자체가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요. 이 부분이요. 여기에서 저렇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런데 여기에서 손으로 때릴 듯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폭행이든지 협박이든지.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분께서 결과 올려주시면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0월 7일 어제죠. 어제 어떤 분들은 시댁에 먼저 가시고 그다음에 장인 장모님께는 그 다음 날 가시고 어떤 분들은 초가에 먼저 갔다 다녀오거라 그러면 초가에 먼저 가시고 그다음에 본가에 먼저 가시고 지금 본가에 가시는 건지 친정에 가시는 건지 시댁에 가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분위기 좋게 시간 보내야 되는데 아유 아버님 아빠 일단 이런 이상한 사람 만났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제가 조금 위안 받으시라고 제가 입고 있는 이 리플렉스 점퍼 남편분 거 아내분 거 그날 부모님 그날의 부모님 그날 찾아갔던 부모님 이렇게 4세트 모자까지 4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연휴 스트레스 쫙 잊으시고 좀 지워버리시고 남은 연휴 편하게 보내십시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갈 거예요. 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덜컹했다. 덜컹했어요, 뭔가. 차단기 열렸는데 안 나가요. 뭐 밟은 것 같아요. 다시 보시죠. 저기 뭐 있네. 사람이 있네, 사람이. 아니, 여기서요. 다시 보세요. 사람이. 저 보일까요? 보이겠습니까? 누가 다쳤나요? 여자분은 4급 상해, 남자분은 14급 나왔습니다. 여자분이 발목에 철심 박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보험사고 말할 때 차대 사람 사고로서 1%라도 잘못이 있으면 무조건 되고 대인 접수해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야간 출근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꿀렁이는 소리. 근데 막 소리 질러요. 바닥에 부부가 누워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고요. 어두운 색 옷 입고 있었고 설령 어두운 색이 아니라들이 돌았는데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남자분이 여자분을 업어주다가 넘어지신 후 안 일어나고 그대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둘 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일단 절차대로 모두 처리한 후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사람은 차를 피할 의무가 없지만 그래요? 차는 사람을 피할 의무가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히면 벌점 부과돼서 신호위반 한 번만 더 하더라도 면허가 정지된다 얘기해서 저는 운전이 직업이거든요. 그냥 보험 처리해 줬습니다. 남자분은 여자분이 차에 치일 때 본인도 같이 넘어져서 얼굴이 긁혔다고 하면서 치료비 합의금 340만 원 지급되었고요. 여자분은 발목 쪽 수술하셔서 병원비 1,500만 원, 합의금 1,500만 원에서 두 분 합쳐서 3,340만 원이 지급됐답니다. 제 잘못이 맞나요? 불박자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이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전 시간 낭비예요. 저런 사고요. 사망사고도 무혐의 무죄 여러 건 받았어요. 안 보이죠. 거기서 내려갖고 사람 있나 없나 보고서 없군 다시 타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불법 잘못 없죠. 잘못 없는데 경찰은 불법 잘못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보험사에서는 돈을 갖다 3,340만 원 줬다는 겁니다. 이야, 하하. CCTV 영상 있으면 올려주세요. 잘못 없어야 됩니다. 연간 자동차 보험료 얼마였다고 얼마나 할증되었나요? 일단 절차대로 모두 처리한 후 이 보험사는 빅4 중에 하나입니다. 큰 보험사 4개 중에 하나예요. 면허 정지된다고 해서 저는 그냥 무서워서 그냥 보험 처리해줬습니다. 어느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잖아요. 이거 운전자에게 잘못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벌점 법칙은 부과 안 되거든요. 근데 교통조사관이 그렇게 겁을 줘요? 이야. CCTV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경찰을 대동해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경찰의 정식 접수가 되지 않아서 CCTV는 없습니다. 교통조사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아파트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로가 아니잖아. 예, 차단기는 여기 있고 차단기 안쪽이잖아요. 벌점 없어요. 범칙금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 참나. 에이구. 제가 아파트는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어필했지만 경찰도 보험사 직원도 차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연간 자동차 보험료 44만 원에서 그 당시 이제 이것 때문에 할증된 거죠. 할증이 얼마나 됐나요? 50% 됐네요. 그 보험사는 66만 원, DB는 66만 원.
또 다른 보험사, 빅4 중에 전부 다 빅4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60만 원 나와서 그래서 어제 갱신 신청해 놨답니다. 네, 다른 보험사 6만 원 싼 대로 했네요. 이 사고 하나로 50% 할증됐어요. 본인이 잘못 하나도 없어요. 만일 이 사고 DB였으면, 이 사고가 DB였고 DB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저한테 변호사님 저한테 잘못 있나요? 잘못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 준 거, 치료비는 일단 경찰에 접수하고 직접 청구권 행사하면은 그러면 치료비는 대주죠. 치료비는 대주더라도 가불금으로 주는 거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 해오세요 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면 DB는 그렇게 따릅니다. 저랑 DB는 내 편 남편 특약, 보행자 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 특약. 나한테 잘못이 없는데 돈을 막 주고 나한테 할증시키면 내 편이 아니잖아요. 내 편은 내한테 잘못이 없으면 잘못 없는 걸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내 편 남편 특약으로 만들자고 그랬는데 이름은 보행자 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 특약입니다. 차대 보행자. 아까 누워있는 사람도 사람이죠? 보행자죠? 차대 자전거, 차대 킥보드 사고일 때. 억울한 사고일 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고요. 변호사가 자문 의견 얘기하면은 DB는 그에 따릅니다. DB였으면은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물론 DB도 2025년 올해 8월 21일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저는 그때는 이 특약이 없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방송에 설명하고 차량 번호 얘기하면 DB에서는 제가 설명한 대로 따릅니다. DB가 아닌 보험사라서 방법이 없네요. 근데 아까 그 보험사는 싫어서 다른 보험사로 가입했어요. 6만 원 싼 데로 가입했네요. 6만 원 싼 게 과연 제대로 된 6만 원 싸게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사고일 때는 내 잘못 없다고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보험사가 똑같이 이런 사고일 때 잘못이 있어요. 다음에 할증되면 이제 폭탄됩니다. 잘못 없는 거 내 잘못 없는 거 두 개 갖고서 막 200% 300%씩 할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싼 게 중요하냐 아니면 내 편인 보험사가 중요하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 사고는 그럼 지금 지나간 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나갔어요. 방법이 없죠. 이미 합의금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에게 잘못 1도 불박차 가다가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왜 안 바뀌어 이거? 신호가 왜 안 바뀌어? 바뀌었는데 네, 갑니다. 쭉. 저 앞에 녹색 신호, 아까부터 녹색 신호예요. 이거 사고 났습니다. 쭉 가는데 나는 넓은 게 신호가 있고 상대차 이때 나오네요. 이때 나오네. 이때 나오면서 상대차 좁은 길은 신호가 없어요. 1번 백대빵, 2번 백대빵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상대는 신호 없는 곳에서 그냥 툭 튀어들어왔어요. 신호에 따라갔던 불박차 내가 무슨 잘못이 있지? 백대빵이라는 의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좀 흐린데요. 여기 녹색 신호, 그 다음 신호가 언제 녹색 신호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여요. 블랙박스가 언제쯤 녹색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 차가 좌회전 차로가 아니고 직진 차로예요. 직진 차로에 서 있어요. 근데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저 차가 이때 직진 차로에 서 있는 차 때문에 불박차에게 잘못이 일부 있다고 할까요? 이번 사고 분심이 안 거치고 소송 갔는데요. 소송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30대 70. 신호에 따라간 불박차에게 30% 잘못이 있대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한 불박차와 신호 없는 좁은 길에서 직진하던 상대차가 부딪혔다. 불박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 근데 상대차가 선진입했다? 선진입? 저럴 때 선진입이 있나요? 당연히 항소해야 되죠. 이게 무슨 선진입이에요 이게. 근데 상대가 선진입이래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10월 1일 날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항소를 기각한다? 70대 30 그대로란 얘기인데 사고 이렇게 났어요. 쭉 가는데 여기 쏘는 차는 꽝. 판단. 불박차가 진행하던 편도 4차로, 왕복 7, 8차로에 넓은 도로 방면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상대측에는 신호등이 없다. 불박차가 직진 신호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상대차는
멈춰야 되죠. 멈춰서 차가 없을 때 가는 수 있는 거죠. 그러자 그냥 달려왔다. 근데 원고도 불박차도 전방 시야에 방해될 만한 것이 없어서 왼쪽에 좁은 길에서 들어오는 차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왜 못 피했냐? 그래서 70대 30이 타당하다고? 그런데 뻔히 보이네. 근데 여기 있던 차 어디 갔어? 여기 있던 차 어디 갔냐고 판결문에 왜 빼먹었어? 아니 거기 시야가 안 보이잖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못 봤다? 요체 가려서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충분히 볼 수 있었대. 충분히 볼 수 있대. 이야. 그 옆에 서 있던 차, 2차로 서 있던 차가 저 차 왜 안 가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서 좀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불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수긍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충분히 볼 수 있어. 아이고 판사님들 이거 항소심 판사 3분이서 하거든요. 끝이에요. 이거는 대법원 못 가요. 소액사건 이게 끝입니다. 판사복도 지지리도 없습니다. 이거 참나. 자 그러면 다른 판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슷한 사건. 불박차는 신호등 있습니다. 신호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갈 거예요. 1차로에는 비보좌회전의 버스가 있어요. 나 쭉 가는데 이거 몇 대 몇일까요? 자, 비보좌회전 차 때문에 안 보여요. 나 여기서 쭉 가는데 신호도 없는 데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사고 났습니다. 100대 빵이죠. 법원의 판결 볼까요? 원고 보조 참가 신청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가해서 같이 싸워야 돼요. 그래야 상대체의 전적인 과실이다. 전적인 과실. 주문 것 같다. 이게 100대 빵이죠. 100대 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고 보조 참가해서 1차는 버스가 비보좌회전 차학에서 서 있었다. 버스에서 왼쪽이 안 보인다. 근데 거기서 쑥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냐? 상대체의 전적인 과실이다. 이게 옳죠. 이렇게 해야죠. 또 다른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판사들이 판사도 참 보는 눈이 다른가 봐요. 자 이번에는 불박차가 쭉 가다가 어떤 사고 있었을까요? 네, 저 신호가 빨간불에서 녹색으로 바뀌었네요. 아직 버스는 출발하지 않고 가는데 여기서 튀어나온 차량 꽉. 아이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다음 신호 기다리지. 예, 신호에서 바뀌어서 난 쭉 가는데 그런데 여기를 신호등에서 튀어나오는 차량 꽉. 이번 사고는 법원에서 몇 대 몇 했을까요? 아까 처음에 보신 거랑 비슷하죠? 2차로 차 서 있었던 상황. 여기도 오른쪽에 버스가 아직 출발하기 전의 상황. 이 사고 법원에서 과실비율 항소심입니다. 2020 나 42066 쭉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도로에서 내가 선진입했다. 네, 아까 흰색 차 선진입했다. 그래서 불박차 30% 이상이다. 이렇게 상대 주장했어요. 하지만 불박차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직진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아니 거기서 신호등 없는 데서는 들어올 때 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왔다. 한편 오른쪽 2차로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다. 그럼 1차로에서 버스 때문에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럼 어쩌란 얘기냐. 이게 맞죠. 이런 판결을 탁 뒤밀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항소심에서 시야가 확보됐으니까 70대 30이다. 이런 판결은 안 나왔을 텐데요. 판결문이 많아야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데이터 없으면 저렇게 이 판결 들이밀었으면 아까 그 판사들이 70대 30을 했을까요? 그래서 데이터 많은 쪽이 힘이 세지는 겁니다. 데이터. 아까 그 사건은 끝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복이 없으셨습니다. 안타까워요. 이 사건 법원에서 시야에 방해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왜 선진입 반차를 못 받느냐. 이분 복이 너무 없으셨는데요.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신호가 언제, 여기는 녹색 신호예요. 저쪽이랑 여기랑 연동되는 거 아니래요. 연동이 안 되면 언제 신호가 바뀌는지 안 보여요. 언제 내 신호가 지금쯤 바뀌었는지 아니면 지금쯤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 안 보여요. 신호가. 아이고 블랙버스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아주 잘 찍힙니다. 선명하게 잘 찍힙니다.
지네시스템에서 나온 지네시스템의 페달 블랙박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건 70대 30로 끝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 블랙박스로서 마음의 위안은 안 되겠네요. 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판서복이 없는 거. 그리고 본인이요, 보조 참가하셨네요. 그러면 아이고 본인이 좀 제가 방송에서 소개했던 것들이요, 그런 자료를 찾아서 본인이 직접 좀 제출하시 그러셨어요. 아까 보여드린 두 개 전부 다 유튜브에서 방송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언제 했을까요? 요거 아까 버스요. 버스 지나가는 거 비보좌회전, 요 버스. 요거 사고 100대 빵이라는 거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죠. 여러 번 했네요. 찾아보면 있어요. 11,146회. 또 이거 아까 버스에 가려진 거요. 이건 언제 했나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한문철 TV 다 여기서 이렇게 딱 이거 항소심에서 100대 빵. 이거는 방송을 11,475.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있어요. 찾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조그만 차가 저 4.5톤 트럭 앞으로 들어와 있네요. 블랙박스는 여기 있답니다. 165cm 높이의 블랙박스가 있답니다. 요거는 140도 안 되겠는데? 이렇게 타는 차 같은데요. 운전자 시야는 2.2m 정도랍니다. 덤프트럭보다는 좀 낮네요. 덤프트럭은 한 280 정도 될 텐데, 여기 운전석 높이는 한 150c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럼 운전석이 요거보다, 요 지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죠. 아, 이렇게 높은 데서 보면 요 조그만 차 들어오는 게 보일까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죠. 4.5톤 덤프트럭, 4.5톤 화물차. 여기에서 옆에서 슬금 들어오네. 여기 보일까요? 운전석에서 보일까요?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또 A필러도 무지는 넓어요. A필러가 한 30cm 가까이 됩니다. 트럭은요. 한 20cm 이상 됩니다. 조금 들어오네요. 여기 보일까요? 앞을 보고 가는데. 승용차 길은 서로 보이지만 난 2층에서 보면 1층 밑에 있는 게 보일까요? 이렇게 들어오고. 아이고 이렇게 와갖고서 여기로 들어와갖고 이 사고. 운전자 눈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앞쪽을 바라보는데 여기로 슉 들어오면 보일까요? 자, 이 차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잘못 있다. 2번 잘못 없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저 낮은 차 옆에 들어오면 안 보여요. 승용차 길이는 보이죠. 급이 비슷하니까. 근데 저 위에서 있으면 아이고 밑에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100%는 100대 빵으로 가고 있나요? 그래야 되겠죠. 안 보입니다. 저거 한번 해보세요. 운전석에 타서 이렇게 요거 끼고요. 요거 안경 블랙박스예요. 이렇게 앞에 볼 때 이게 눈에 들어오는지 안 보여요. 안 보일 겁니다. 네. 100대 빵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트레일러예요. 왼쪽에 트레일러. 나는 정상적으로 잘 가는데 저 차가 차로 변경하면서 저 차가 2차로 들어올 거예요. 저 차가 지금 아이고 차 튕겨졌어요. 예. 저 차는 이런 사고였어요. 저 차가 들어오면서 나를 갖다 앞으로 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저 차가
한 3분 동안 서 있었대요. 3분 동안 서 있으면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립니다. 그 사람이 내려요. 내려서요. 내려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내려서는 네 이렇게 내려서 자기 차를 둘러봐요. 여기서 내리고 둘러보는 거 둘러보고 3분 만에 한 3분 정도 둘러보더니 그냥 가버립니다. 한 3분 정도 서 있었대요. 불박차 운전자는 문이 찌그러지니까 안 열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서 있구나 옳지. 그렇게 하고 뒷문으로 이렇게 힘들게 갖고 가는데 차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차 번호가 블랙박스에 안 찍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CCTV도 저게 안 찍혔대요. 아이고. 그래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CCTV가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걸 못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9월 17일 저는 천운으로 큰 외상 없이 살았지만 당시 라디오도 불박의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고요. CCTV로 번호판 식별이 어렵고 구간 단속 카메라 4대 다 모두 다 고장났고 그래서 네, 범인을 잡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사고 났고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범인을 잡을 수 이걸 못 잡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와, 이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이런 대형 사고로 범인을 잡지 못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 충격으로 너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근데 제가 한문철 TV에서 방송하고 쇼츠로도 방송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나갔어요. 네, 또 뉴스에서도 나갔고요. SUV를 들이받고 600m 밀고 간 트레일러 운전사 보름 만에 자수해서 한 마리. 해당 사고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A씨는 사고 영상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알아본 동료가 연락하자 이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누가 보고 야야야 저 너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경찰에 자수했대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서 사고를 알았는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자, 여기에서요. 다친 건 좀 좋아지셨는지요? 아이고, 이번 명절은 사고의 악몽 때문에 편치 못하게 보내고 계시겠네요. 뉴스에 트레일러 기사가 자수했다고 보도되는 거 봤습니다. 한 3분간 멈춰서서 기사가 트레일러를 돌아보는 동안에 질문자께서는 문이 안 열려 차에 갇혀 계신 상태였었나요? 예. 그리고 트레일러 기사는 졸음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올 때 때린 걸 몰랐기 때문에 계속 밀고 가는 것도 몰랐다고 그러던가요? 오히려 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가속배도 더 밟았다고 그러던가요? 경찰은 뺑소니 인정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 검사하겠다고 하나요?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았고 가해 차량이 100m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고를 알았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험사를 통과하면서 뒷문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가해 차량을 걸어가는데 출발했다는 거예요. 차선 변경 중에 저를 못 보고 사각지대에서 못 본 거죠. 근데 본인은 계속 밀고 들어온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동종업계 전문가들은 모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속 페달을 더 밟지는 않고 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차한 후 타이어 4곳을 확인하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뺑소니 혐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더 소환한다고 하지만 거짓말 탐지 얘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알고도 그냥 갔다. 2번 몰랐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 시작. 알고도 갔으면 뺑소니죠. 모르고 갔으면은 튕겨진 거는 저기 가니까 튕겨진 차가 안 보이잖아요. 한 100m 앞에 있었으니까 뭐지? 괜찮은데? 그리고 그냥 갔으면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뺑소니라는 의견이 90% 이상입니다. 뺑소니라는 의견이 모를 수 있다 4분 8%. 저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돼가 92%. 저는 방송을 통해서요. 저런 경우 모를 수 있다는 거. 저는 간접적으로 물론 지금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이제 거짓말 탐지까지 해봐야 되겠죠. 그럼 몇 개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3개 있는데요. 2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문철 TV 115회. 예. 트럭에 밀려 190m를 끌려갔습니다. 12,115회. 이게 벌써 4년 전이네요. 4984회. 대형 트럭에 부딪힌 뒤
범퍼에 붙은 채 50초간 질주,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이건 5년 전 거예요. 12,448회. 트레일러가 승용차로 쿵쿵쿵쿵 부딪히면서 180m를 주행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거 나중에 뭐야 뭐 부딪힌 흔적이 있네? 그래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래요. 이 중에서 3개 다 보는 거 2개만 보겠습니다. 저는 동고령 IC를 나와서 남성주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습니다. 한 시속 80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옆 차로에 있던 트럭이 차로 변경하면서 팡! 예, T자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50m 그냥 가서 제가 빵빵빵빵 했는데 계속. 아, 이거. 예, 저를 죽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트럭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부상사고 나면 골치 아프다고 차라리 확 밀어버려 사람 죽이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한 50년 전이요. 종합보험 나오기 전에요. 식물인간 되면은 사망사고보다 오히려 손해배상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지금은 아니죠. 백대빵을 인정했는데요. 당연히 백대빵이죠. 좀 무섭습니다. 볼까요? 어떤 사고인지. 지금 거랑 비슷합니다. 보시죠. 저 옆에 대형 트럭이 아까랑 똑같아요? 난 딱, 예. 지금 그래도 아른 것 같네요. 가다 쓰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계속 가? 예. 그래도 이건 알고 멈춘 것 같습니다. 저렇게 500m를 밀고 왔다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또. 이번에는 25톤 덤프가 200m 정도를 밀고 간답니다. 자, 같이 보시죠. 나 차로 변경 들어가요. 나 차로 변경 다 들어갔어요. 근데 2차로 있던 덤프가 차로 변경하면서 2차로 있던 덤프가 아이고 또 똑같아요. 예, 오디오는 없는데요. 이렇게 계속 밀고 갑니다. 이렇게 예, 저렇게 한 180m를 밀고 왔다는 거예요. 또 알았으면 바로 멈추겠죠. 예, 근데 아까 처음 보신 거죠. 차가 튕겨지니까 그냥 가다가 왜 이러지? 그래도 사실 여기서 한 3분 정도 있다가 간 거예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트레일러가 앞차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앞에 가는 차를 보시죠. 자, 보세요. 승용차예요, 승용차. 승용차인데 뒤에 내 차로 변경 들어가서 트레일러가 나를 쿵. 예. 빵도 했대요. 예. 쿵. 마치 드리블 하듯이. 축구 드리블 하듯이. 저렇게. 계속. 쿵. 끝났나요? 또 쿵. 예. 또 쿵. 야, 호호. 저렇게 지금 밀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또 떨어졌다가. 또 와서, 안 보이죠, 저 위에서는. 높으니까 밑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쿵. 계속 밀고 가는 겁니다. 계속 가요. 예. 쿵. 여기 오디오까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오디오가 없어요. 예, 여기서 끝나는데요.
이분이 올리신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뺑소니가 아닐 수 있나요? 아니 150m까지 쿵쿵쿵쿵쿵 하고 그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그쪽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답니다. 당연히 100대 빵, 1000대 빵, 1000대 빵인데 저렇게 큰 차들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저걸 모르는 게 말이 되나? 아 근데요. 큰 차 운전자들 모르는 그래서 저런 경우요. 큰 차 운전자들한테 지난번에 한분리에서도 한번 방송했었습니다. 저희 PD들이 나와서 물어보니까요. 반은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돼? 반은 모를 수도 있다. 밑에서 방송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나가서 직접 이렇게 그 대형 트럭, 대형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절반은 모를 수 있어. 절반은 저걸 몰라. 이번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은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해서 본인은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해야 되겠죠. CCTV 영상은 이렇습니다. 여기네요. 지금 여기. 예. 최종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하고 다각도로 수사를 해서 알고 갔느냐 모르고 갔느냐를 판단할 겁니다.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그거는 본인과 신만이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저런 경우는 모르고 갈 수도 있다. 그럼 그런 사고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내가 차로 변경하기 전에는 트럭에 거울이 많잖아요. 그 거울 좀 다 보시고 들어가야죠. 저러다 누구 사망하면 저러다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제발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차로 변경할 때 깜빡이 그 다음에 사각지대가 많아요. 거길 직접 거울로 확인하고 들어가 주십시오. 제발요. 그리고 이번 사고는 최종적으로 뺑소니인지 안진인지 이제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단계별로 결과 나올 때마다 제보자께서 피해자분 지금 이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힘드신데요. 이분께서 중간중간 결과 올려주시면 저도 계속해서 또 후속 기사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일 같은 이런 날벼락은 평생 동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트라우마 빨리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골 고향 다녀오시는 길에 동물을 보셨는데 동물 우리 아기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기는 자느라고 못 봤어요. 아쉬워요. 어떤 동물일까요? 아주 평화롭습니다. 잎새가 살짝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것도 있네요. 오른쪽에는 저수지인가요? 호수인가요? 뭐야? 와우, 이게 뭐야? 염소네. 어떻게? 오호, 엄청 많다. 주인이 지금 엄청 많어. 얘들아, 우리 가야 돼. 와, 지금 몇 마리죠? 또 오네. 몇십 마리 지나 또 와. 저 큰 염소도 있다. 저 엄마인가 보다, 큰 애는. 애기도 있고, 큰 염소도 있고. 정말. 장난 아니네. 지금 지나간 거, 어떡하지? 한 60마리 되나? 저 애기들 또 온다. 저 깜빡이 켜고 있어. 네, 또 오네. 그렇지. 내가 한 거야. 네, 비상등 켜고 있고요. 계속 온다. 어떻게? 어떻게 해? 옆에 오른쪽에 저기. 동물원이냐 갑자기? 동물원이냐, 갑자기 여기? 끝났나? 또 오나? 야.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얘들이 비켜서 아니, 주인 나와야지. 또 오네. 뭐 양치기 없나? 목동 없어? 지금까지. 또 와. 근데 이거 뭐야?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얘네들 뭐 쫄러 가는데 지금? 예. 지금 몇 마리 되나요? 저 뒤에 계속 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 몇 마리인지 세보라고 저 퀴즈 한번 내볼까? 또 와. 야, 평화롭다, 평화로워. 다 나왔나? 다 나왔나? 이제 끝인가 보다. 얘는 칠까봐 어머. 또 있어. 끝에 또 있어. 야, 이거 완전히 동물농장이네. 아프리카 사파리도 아니고 버팔로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지만은, 야, 한국에 저 염소가 오른쪽에서 또 아까 저 오른쪽으로 갔더니 저기 저 풀 뜯어 먹는 애들 많다. 한 100여 마리 되나요? 비켜. 비켜, 우리 가게. 와, 또 저 뒤쪽에 또 온다. 비켜 얘들아. 얘들아, 비켜. 비켜. 아이고, 우리 애기가 봐야 되는데 애가 자고 있네. 그렇다고 자는 걸 깨울 수도 없고. 저 오른쪽에 많다. 와, 올라오자. 여기 또 올라오네. 올라와. 비켜. 비켜. 주인이 없어. 네. 뒤에는 없어. 뒤에는 몇 마리 없어. 뒤에 몇 마리? 아, 너무 귀엽다 지금. 얘들아, 앞에 얘들아. 앞에 얘들아, 비켜. 이렇게 따라오고 그냥 난리도 아니고. 어떡하냐? 쟤네 염소 풀 뜯어 오 먹고. 마이 갓. 저 앞에 있는 애들 어떻게 해야 돼? 뒤에도 많다. 뿔은 다 달렸나? 오지마. 내 앞으로 오지마. 뒤에도 많어. 앞에도 많고. 어디가 더 많어? 저 뒤에 옆에 풀 뜯어 먹는 애들이 있고. 오지마 얘들아 오지마. 얘들아. 아이고. 와. 안녕 염소. 너무 귀여워. 안녕 염소. 진짜 진지한. 야, 멋지다. 힘들어. 이거 봤다. 사람 아무튼 TV 올라가. 네, 지금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처음 봤다고 그러시면서요. 좋아하시네요. 네, 여기가 어딜까요? 시골길 염소떼 만남, 전북 익산시 낭산면이랍니다. 염소떼를 만나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추석 명절 시골 방문 후 돌아가는 길에 30개월 된 아이는 자고 있어서 동물을 매우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우리 아이는 못 봤습니다. 진짜 평화롭고 재밌었네요. 그런데 여기서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요. 비켜. 여기. 지금 여기 커브길이에요. 커브길. 이렇게 저 커브길인데 여기 커브길이잖아요. 여기가. 어떡하냐? 예. 여기에 맞은편 차가 안 와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맞은편 차가 올까 싶어서 아주 조심조심해 천천히 비상 느끼고 이렇게 가셨네요. 예. 안 돼. 오지마. 아이고. 네, 좋은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 리플렉스 점퍼랑 모자랑 그리고 스티커. 요 스티커요. 요 스티커, 모자, 점퍼 두 개씩, 그리고 스티커 2개, 그리고 차에 넣어갖고 다니시다가 망토요. 망토 혹시라도 밤에 사고 나면 또는 고장 나면 탁 붙일 수 있는 망토까지, 망토도 2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가방도 한 세트 보내드리자. 엄마 가방. 예.